안녕하세요.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6일 밤 11시에 시작된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2022-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홈팀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5경기 만에 거둔 값진 승리였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대량 실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이어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수비에는 에메르송, 로메로, 랑글레, 벤 데이비스로 포백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를 벤치에 앉힌 것이 무실점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부상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출전하게 된 에메르송 선수가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5월 4일에 업로드한 제발 다이어 빼라 라는 영상과 5월 6일에 업로드한 다이어 안 볼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 기사 내용 속에서 메이슨 감독이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다이어를 선발에서 제외시키는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예상이 정확히 적중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슨 감독이 이와 같이 자주 잔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가 빠지는 건 사실 잔인한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죠. 다이어를 반드시 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 선수는 일단 수비 범위가 좁고, 그 좁은 수비 범위조차 느린 발 느린 동작으로 커버를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다이어 선수 때문에 불안해진 수비를 메우기 위해 수비폭이 좁은 다이어의 공간까지도 다른 수비수들이 대신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와 실수 증가까지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군 실력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다이어가 실질적인 부주장 겸 센터백을 맡고 있어서 다른 선수에게 수비 지시까지 내리면서 다른 선수들을 일명 다이어화 시켜버리다 보니 원래 잘하던 로메로까지도 허둥대거나 실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최악의 패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 기준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전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는 로메로였고 8.6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6.5점을 받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공격보다는 수비를 커버하는 역할을 많이 하면서 수비에 2번이나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시 손흥민 선수가 재빨리 수비에 가담하면서 자하의 장거리 크로스 패스를 손흥민이 멋지게 헤딩으로 클리어해내는 모습과 손흥민 선수가 수비 시에도 빠른 발을 이용해 스프린트하여 가로채게 하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와 풋볼 런던 기사의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영국 언론인 이브닝 스탠다드 기사입니다. Spurs use a back four out of possession, with Vertonghen, Emerson Royal at right back, and Pedro Porro pushed forward. 토트넘은 공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포백을 사용하였는데 건강에서 회복한 에메르송 호엘을 라이트백에 페드로 포로의 위치를 위로 올렸다. 그러나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유동적인 3백으로 전환하여 포로와 벤 데이비스는 미드필드 진영을 넓히기 위해 위로 올라갔고 에메르송은 제자리를 지켰다. 특히 메이슨의 전 토트넘 동료인 에릭 다이어는 맨유와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하다 결국 벤치로 밀려났다. 그 결과 훨씬 개선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2월 26일 이후 리그에서 첫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상대인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경기 전까지 임시 감독 하에서 자유롭게 골을 넣었고, 자하, 올리스, 에제는 많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트넘이 후방 수비에서 얻은 것은, 즉 토트넘이 수비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공격에서 일관성을 잃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세 무리뉴가 당시 자신의 토트넘 팀을 작은 담요로 묘사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작은 담요를 당겨서 덮으면 당신의 발이 밖으로 나오고, 당신이 발을 덮으면 당신의 상체가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토트넘 팀이에요. 라고 2020년 2월에 무리뉴는 이렇게 말했다. 무리뉴의 비유가 토트넘 팀의 얇은 스쿼드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듯합니다. 다음은 영국의 풋볼 런던 기사 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은 득점했고 로메로, 포로 그리고 에메르송은 빛났다. 토트넘은 2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대다수의 관중들을 즐겁게 하는 라인업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최근 자신의 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듬거리는 수비에서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다이어에 대한 많은 서포터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어를 제외시키기로 한 메이슨의 결정은 관중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러한 결정은, 즉 다이어의 선발 명단 제외는 오른쪽의 로메로와 왼발잡이 랑글레와 함께 더 많은 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로메로와 랑글레 둘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이후 프랑스 선수인 랑글레는 어깨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나면서 다이어가 클린시트 확보를 위해 나머지 7분 동안을 뛰어야 했습니다.
이때 다이어가 들어온 이후 갑자기 토트넘은 또다시 계속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죠. 이런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이어 아웃은 필수 카드입니다. 로메로는 그에게 기대되는 것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이어가 빠졌기 때문이죠. 이 25세의 월드컵 우승자 로메로는 자신의 공격성을 자제할 때는 지배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하, 올리스, 에제와 같은 까다로운 공격수를 상대로 이러한 퍼포먼스는 로메로의 무모한 면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로메로는 경기 내내 절제를 하였고 토트넘은 그것으로부터 크게 이득을 보았습니다. 로메로에게 딱 맞는 바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이어를 빼면 로메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로메로는 태클 3회, 가로채기 5회, 공중볼 경합 6회, 훌륭한 클리어런스 8회를 성공시켰고 후반에는 손흥민 쪽으로 전 토트넘 선수 토비 알더베이럴트 같은 패스를 찔러 넣어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리스 골키퍼보다는 지금의 포스터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요리스가 가끔씩 번뜩이는 선방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점을 막을 수도 있었을 법한 장면에서도 그대로 골을 허용하는 모습이나 특히 상대 공격수가 압박해 들어올 때 볼을 안전한 곳으로 걷어내지 못하고 위험한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스가 얼마 전 뉴캐슬전에서 전반 15분 만에 5실점을 한 것은 요리스가 아무리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뒤늦게 부상 상황을 알렸다고 해도 다이어 외의 요리스도 대량 실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골키퍼가 부상이 있었다면 5실점 하기 전에 진작 코칭 스태프에게 교체 요구 사인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5실점을 한 후에야 하프타임 브레이크 때 부상 운운하면서 뒤늦게 교체 요구를 한 것은 수문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이 많은 골을 허용한 것을 부상 탓으로 돌리는 변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부상에서 돌아온 에메르송이 잘하기도 했지만 다이어가 빠짐으로써 정말 오랜만에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과연 토트넘이 앞으로도 다른 선수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비의 다이너마이트 다이어 선수를 계속 벤치에 남겨둘 수 있을까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